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목조주택은 2층으로 올라갈 때 이 계단이 삐그덕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계단이 전혀 삐그덕거림이 없고요, 단단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밟으면서 천천히 올라와 보십시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올 때 이렇게 중간에 환기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2층으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와, 2층도 상당히 넓죠. 1층이 17평이었고요. 2층이 23평이었는데 2층의 구성은 2층에도 거실이 하나가 큰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방 중에 한가에는 되게 비밀의 방이 있는데 무슨 방인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바닥이 되게 단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보통 모듈러 주택은 목조 주택이라 바닥이 좀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고 좀 단단하지 못한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도시 주택, 특히 목조 주택은 층간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끼리 울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목조주택은 울릴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이도시 주택 같은 경우는 온돌 난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필름이나 건식 보일러를 통해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꿀렁거리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듈러 주택은 1층에 바닥에만 철프레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층 바닥에도 철프레임이 들어가고요. 2층 바닥에도 나무가 40cm 간격으로 들어가고요. 2층 바닥에도 단열재가 또 한 번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의 지붕과 2층의 바닥에 단열재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없고요. 게다가 거기에 온돌이 깔리면서 단단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는 그 사이에 철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는 그 나무의 그 특성을 갖다가 이격을 했기 때문에 층간소음까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의 층간 두께는 법적으로 21c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층간의 두께는 50cm가 넘습니다. 2배가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바닥의 구성은 보니까는 일반 마루는 아닌 것 같죠? 이 집은 건축주께서 마루를 조금 더 특별한 걸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강화마루가 기본 사양인데 이 집은 건축주께서 원하는 돌마루로 저희가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타일의 느낌 나면서도 나무의 느낌이 나면서도 뭔가 되게 깔끔한 그런 톤의 집으로 바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거실에다가는 픽스창을 통해서 3개의 픽스창을 통해서 채광이 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1층에 넓은 창문이 있고 2층에도 넓은 창문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집에 대한 디자인적인 그리고 채광적인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액자창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해 드렸고요. 2층도 동일하게 실링팬으로 마감을 해 드렸고요. 조명은 이렇게 1층과 동일한 간접등을 여러 개 작업을 해서 메인 등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도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을 달아드렸고요. 그러면은 2층에서 구성되고 있는 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는 공간, 바로 이것이 2층의 첫 번째 침실입니다. 2층의 첫 번째 침실에는 이렇게 소방관 진입창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방관 진입창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창인데 이 창문이 나중에 이 스티커를 제거하게 되면 전망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그 온돌 시스템이 그 모듈러 주택에서는 특별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온돌 시스템이 특별하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도시 주택에서는 온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그렇게 큰 기업들이 온돌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동하는 과정 중에 온돌을 쳐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온돌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배관이 같이 깨지면서 누수가 될 수 있는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는 온돌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기 판넬과 건식 보일러를 쓰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슨 배짱으로 온돌을 칠 수 있느냐?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큰 집들이 옮기는 과정 중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온도를 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프레임의 역할, 그리고 바닥에 들어가는 뼈대의 역할, 그리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이 서로 이렇게 충격을 완중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보일러 배관을 깔고 온도를 치고 이동을 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방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코너를 도면은 또 하나의 방이 연결됩니다.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고요. 이 방은 또 하나의 방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동일하게 시스템 창호를 통해서 저희가 창호를 만들어 드렸고요. 시스템 창호 중에서도 1등급 창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그런 창호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층에 방금 보셨던 방 침실은 왼쪽에 있었던 침실들이고요.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오른쪽을 보면은 또 하나의 침실이 등장하는데요. 2층에 있는 세 번째 침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게 잘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2층의 이 방에는 액자창을 통해서 마치 하나의 자연이 사진처럼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액자창을 하나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통풍이 될 수 있는 통풍창호, 이 액자창호가 이 통풍창호가 모두 다 시스템 창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부터 시스템 창호 얘기해 주시는데 네. 시스템 창호는 일반 창호랑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문들은 창문의 유리수가 적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시스템 창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단면에 유리가 3겹이 들어가 있습니다. 3겹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이에는 공기층이 형성이 됐고요. 그 공기층으로 아르고 가스가 들어가 있어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공기층이 한번 외부로부터 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소음을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문들이 기본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이 창호들이 시스템 창호가 기본 구성이 아니라 일반 창호가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창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2층에 또 하나의 비밀의 방이 있다고 있는데요. 어떤 방일까요? 바로 이 방입니다. 이 방은 아주 작은 방입니다.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화려하죠? 무슨 방일까요? 이 방은 바로 건축주께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곳에다가 이제 노래를 할 수 있는 연습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너무나 아늑하고 여기에서 노래 부르면은 노래가 더 잘 불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2층에 또 하나의 공간, 바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창문을 열고 나오면은 또 작은 아담한 테라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테라스입니다. 물론 테라스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테라스가 아니라 난관과 하지를 갖다가 일체형으로 만드는, 그래서 난간을 완전히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테라스에 이게 나무가 아니라 합성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1년마다 덧칠을 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집이죠. 게다가 데크하고 마찬가지로 태양광 등을 저희들이 기본으로 넣어드려서 나중에 밤이 되었을 때 마치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외부 벽에다가 이렇게 외부 벽 등을 통해서 저녁에도 테라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이 나온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요. 네. 그 미국식 목조 주택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집도 미국식 목조 주택 공법으로 지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공장에서 지어서 이동하는 모듈러 주택도,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지어지는 목조주택도 저희는 미국식 목조주택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목수들이 집을 잘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목조주택의 단점은 역사가 깊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목조주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대시대에 대부분이 콘크리트 주택을 짓다 보니까 목조주택에 대한 매뉴얼이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목조주택을 지어왔고 또 미국이란 나라는 90% 이상이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대한 매뉴얼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식 목조주택 매뉴얼을 그대로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목조주택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국식 목조주택 매뉴얼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네, 물론 미국식 목조주택의 매뉴얼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식 목조주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뼈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목조의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건데요. 목조의 뼈대가 40cm 간격으로 조밀조밀하게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장에서 짓고 있는 목조주택은 40cm로 정확하게 짓지 않고 그 간격이 조금 더 커지거나 많이 넓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뼈대의 간격이 조밀조밀하게 있어야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나무를 쓰느냐도 중요한데 다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는 J-그레이드라는 등급이 엄청 우수한 그런 나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골격이 엄청 튼튼한 집입니다. 게다가 단열재가 그 뼈대 사이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뼈대가 벽체하고 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까지 있기 때문에 바닥에도 뼈대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도 단열재가 들어가서 단열이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2층에 있는 구성된 공간들을 봤는데요. 2층이 지금 방이 4개, 화장실이 하나, 그리고 테라스, 그리고 넓은 거실, 23평의 공간에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연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은 또 하나의 층에 있습니다. 바로 다락입니다. 근데 다락이 마치 3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다락을 향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의 계단도 가파른 계단이 아니라 마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처럼 정식 계단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계단 사이에는 이런 창문을 통해서 통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너무나 아늑한 이 공간이 다락의 공간입니다. 이 다락은 사람이 서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다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다락은 그 평수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공사에서 지어줄 때는 이건 그냥 덧대서 짓는다고 하는데 이 집도 이건 그건 그냥 덧대서 지은 집인가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저희 공장에 오셔서 직접 시공하는 공정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이 가장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 수명이 100년까지 갈 수 있게끔 짓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락도 마찬가지로 1층과 2층에 쓰는 본체, 그 자재 그대로, 그 간격 그대로, 그 단열재 그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이 덧대어진 그런 다락이 아니라 본체와 같은 구성으로 지어진 다락이기 때문에 다락도 튼튼합니다. 다만 다락의 바닥은 난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은 어떤 것도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방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다락에는 온돌이 깔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나라에서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바닥을 난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령에 설치된 50평 플러스 9평의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